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31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계사로 뉴스 읽기. 오늘도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살짝 다뤘었거든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미국이 워낙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어서 뭐 매번 소식을 전해 드릴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항상 총기 규제 얘기가 늘 나와요. 나오죠. 네. 그런데 잠깐 나왔다가 항상 금방 없어지죠. 사라지더라고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서 어느 미국인 집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총을 들이대면서 프리즈 하고 외쳤거든요. 꼼짝 마라. 네 사람이 프리즈란 말로 잘못 와에 들어갔거든요. 그냥 맞아 죽었죠. 플리즈로 이해를 한 거죠. 프리즈란 말. 얼다. 꼼짝 말하는 얘기를 플리즈라고 들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그만큼 총기가 흔하다는 얘기고 집집마다 총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전 세계 미국 인구가 한 3억으로 약 4%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전 세계 인구에. 근데 총기가 무려 3억 9천만 정. 그러니까 전 세계 민간 총기의 42%가 4%인 미국인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안 날 수가 네.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는 평생 총을 만져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또 미국 총기 협회에 대해서 NRA라고 그러죠. 네, National 그렇습니다. Rifle Association.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 2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그 유대인 공무원협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미국 대통령도 쩔쩔맵니다. 그만큼 파워가 세요. 네. 돈 뭐 정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NRA 이 미국 총기협회인데요. 네. 무려 5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도 2016년에 선거전에서 총기 규제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3,600만 불을 지원금 받고 슬그머니 꼬리 내린 적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막강한 로비력을 다루는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바로 NRA 총기협회예요. 네. 거기 또 시장하고 밀접돼 있죠. 그래서 이제 총기 규제 얘기가 총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매번 나오지만 금방 또 사그라드는 이유 바로 이 미국 총기 협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미국 총기 협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짚어볼 건데 총기 협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미국은 왜 다른 나라보다 총기 소유에 자유로운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총기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국민 기본권이고 네. 동시에 국가의 정체성으로 인식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식민지를 갖다 모르는 땅에 와서 개척한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동물이 습격을 하거나 원주민이 습격하면은 뭘로 지킵니까? 그러니까 총기라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본 필수 무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내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도의 무기이기 때문에 네. 집집마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필수 조건이었죠. 근데 그것이 쭉 되다가 이제 이것이 영국에서도 식민지에서 거기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총기 보유를 정식으로 의회에서 인가를 했죠. 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국 당시보다도 식민지 개척 시대부터 집집마다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기본권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지키고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네. 그래서 영국에서도 개척민들에게 총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예요. 네, 해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독립전쟁이 터졌죠. 네. 근데 비교해 보십시오. 식민지에서 정규군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없죠. 영국은 정규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전부가 말하자면 이것이 그 소위 밀리츠, 민병대예요. 민병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니트맨이라고 그래요. 네. 미니트맨이면 1미닛. 1분 만에 총을 들고 나와서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금방 군인이 되는 거. 민병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민병대라는 것은 미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군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병대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은 쉽게 얘기해서 영국 정규군과 워싱턴이 이끄는 민병대와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전구가 그 렉싱턴 전투라고 있거든요. 네. 최초의 총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 군대가 700명이 이 습격을 왔습니다. 그때 모여든 민병대가 70명이었어요. 70명밖에 안 됐다고요? 70명. 그러니까 정말 적네요. 700대 70이니까 당연히 네. 아주 완전히 묵사발 되지 않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웃 동네에서 미니트맨들이 왕 몰려들어가지고 금방 3,800명이 됐고 영국이 지원받은 게 800명을 더 지원받았는데 네. 1,500명 영국 그 정규군하고 3,800명 민병대가 붙어가지고 민병대가 승리를 했죠.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독립전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병대라는 조직이 총을 가지고 네. 스스로 독립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기 소지 자체를 아까 교수님께서도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의 뭔가 기본 정신이다. 정신이죠. 건국 이념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 겁니다. 유명한 수정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수정헌법 2조 다시 얘기해서 세컨드 어멘드멘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1791년 미국이 독립된 직후에 이 수정헌법이 발표되는데 그 내용이 규율을 갖춘 민병대 그것은 자기네 군대죠. 네.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총기의 구입, 보유, 휴대, 그다음에 반출, 이런 매매. 네. 이게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다른 나라 이런 나라가 아마 세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미국에서 또 가장 큰 전쟁으로 꼽히는 남북전쟁. 네, 남북전쟁. 이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또 총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NRA가 이때 생깁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남북전쟁이 자기네 그 내전 아닙니까? 네. 근데 내전도 그 무기가 있어 싸우니까 이때 생산된 무기가 400만 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쟁이 끝났어도 무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기를 함부로 다루고 그다음에 개척시대고 그러니까 막 여러 사건이 터지니까 1860년에 영국에서 총기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똑같은 NRA를. 그게 뭐냐니까 그것은 약간 좀 총 있는 사냥꾼들이 모양새 나게 무슨 클럽을 만드는 영국은 클럽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남북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북군들이 너무 사격 실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남군에 비해서요. 남군에 비해서 조직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1871년에 영국을 본따 가지고 사격 훈련도 좀 잘 시키고 총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교육을 시키자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총기협회입니다. 처음엔 좀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네요. 그러다가 이제 알카포네 시대 이런 시대 겪으면서 총기가 대중화되고 네. 많은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총기를 없애느니 어쩌니 그 말썽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 사격수를 좀 높이고 네. 뭐 총기에 대한 안전 교육도 할 겸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무기 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무기 시장과 굉장히 이것이 연결되고. 이권 단체 내지는 로비 단체로 바뀐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 규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63년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네. 마틴 루터 킹도 암살당하고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1967년에 총기 규제법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쭉 지속되다가 카터 때 들어와가지고 카터가 또 도덕주의자 아니에요? 네. 굉장히 엄격하게 총기를 관리했어요. 근데 레이건이 들어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풀어줬죠. 그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 총기 협회가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되고. 네. 1988년인가 그때 그 유명한 배너의 주인공 있죠. 찰튼 헤스턴. 찰튼 헤스턴을 또 미국 총기협회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인가 그 총기협회 회장을 하면서 엄청난 로비를 해가지고 지금의 이 오늘의 그 총기협회를 만들어 놨죠. 이 배우가요. 배너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미국 총기협회 회장을 3번이나 하면서 계속해서 총기 소유의 정당성을 꾸준히 뭐 영화 속 대사로도 주장하고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주장한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총기협회가 얼마나 막강한 단체이고 정치인들이 왜 이 협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느냐를 보여주는 정말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기협회에 반대하면 선거에 나온 사람을 떨어뜨리는 운동을 해요.
엘고도 사실은 이 사람들 때문에 떨어진 거군요. 네. 엘고가 이 총기 규제를 강력 추진하니까 찰턴 헤스턴이 이것은 고압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권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론에 악영향을 줬죠. 네. 그 다음엔 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듀카키스라는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저 아버지 부시하고 붙었는데. 네. 그때 이 총기협회에서 700만 불을 써가지고 총기를 규제를 찬성하는 듀카키스를 공격을 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 총기 취미를 가진 사수들에게도 적이다. 이런 식으로 흑색 선전을 해가지고 네. 듀카키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엘고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힐러리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민주당 네. 여기 대통령이 있던 사람 후보들도 우리는 총기 규제에 반대를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단체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총기 규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2012년부터 하나도 통과된 게 없어요. 총기 규제 법안이. 그 협회 때문이죠. 협회 때문도 그렇고 이 미국 사람들의 기본 그 사고 방식이 총기란 것은 이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나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뭐 요즘 워낙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뭐 젊은 층이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막 시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안 돼요, 그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집집마다 부엌에 식칼이 있는데 그것도 규제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또 대입을 하는군요. 근데 만약에 뭐 그럴 일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역사를 들으면서 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고 총기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나오면요. 낙선하겠죠. 절대 안 될까요? 힘들 겁니다,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사람들 기본 사고방식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이 총기 협회라는 곳이 얼마나 막강한가가 늘 궁금했는데 오늘 이 정말 뿌리 깊고 오래된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오늘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총기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이 문제고 국민들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게 문제예요. 네, 국민들의 오랜 그런 역사적 인식이 참 바뀐다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렵죠? 오늘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오늘은 미국 총기협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